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 산업은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인텔, 엔비디아, 퀄컴 같은 거대 기업들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며 미국의 기술 패권을 공고히 해왔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추격과 함께 반도체 산업만으로는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미국 내에 확산되고 있어요. 반도체가 우리에게 준 영광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는 이제 반도체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한국과 대만이 반도체 생산 기술에서 미국을 앞서기 시작하면서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반도체법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산업 부활을 시도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미국의 싱크탱크와 정부 기관들은 철저한 분석을 거쳐 다음 세대를 이끌 핵심 산업을 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세 가지 산업이 미래 미국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했어요. 인공지능 AI,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리고 우주 산업.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은 이 세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술 우위를 강화하고자 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거대 기업들은 이미 천문학적인 자금을 AI 개발에 투자하고 있었죠. 둘째,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에서는 기존의 제약산업, 강국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차세대 의료혁명을 주도하려 했습니다. mRNA 백신 개발 성공을 바탕으로 유전자 치료와 정밀의학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어요. 셋째, 우주 산업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달 탐사, 화성 탐사, 그리고 상업적 우주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세 산업이 완벽하게 맞물리면 미국은 다시 한번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이번 세계의 승자는 AI, 바이오, 우주 분야를 지배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이 발언은 새로운 국가 전략의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어요. 미국 정부는 이 세 산업에 향후 10년간 무려 2조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마치 아폴로 프로젝트나 맨해튼 프로젝트와 같은 국가적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출범했어요. 전 세계 언론들은 미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며 이 계획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앞다투어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예측했으며 실리콘밸리에는 다시 한번 혁신의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자신감 속에서도 미국 내부에서는 한 가지 불안한 목소리가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세 산업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력만으로 충분할 것인가? 그 의문에 대한 답은 곧 충격적인 형태로 다가오게 됩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새 산업 분야에서 예상치 못했던 국가가 이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국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방금 전달받은 보고서를 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문서는 미래 산업 경쟁력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죠. 원래 이 보고서는 미국이 주도하려는 AI, 바이오, 우주 산업에서의 경쟁국 분석을 위해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미국 행정부의 예상과 크게 달랐어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모든 산업에서 한국이 이미 핵심 기술과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설명에 회의실은 잠시 정막에 빠졌습니다. 이어진 브리핑은 더 충격적이었죠. AI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업체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AI 연산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거의 한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바이오 산업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미국 제약사들이 개발한 신약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시밀러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업체로 성장했고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들은 독자적인 바이오 의약품 개발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죠. 가장 놀라운 것은 우주 산업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NASA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주 탐사선과 위성에 사용되는 초경량 배터리, 고정밀 부품, 통신 장비의 핵심 기술이 상당 부분 한국 기업들에서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 대부분이 한국 기업들의 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우리가 한국의 역량을 과소평가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직원원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따라잡는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죠.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산업 경쟁력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고는 미국 내 여러 정부 부처와 기업들에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이 분석을 부정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중요할 리가 없다는 오랜 편견이 쉽게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주요 AI 기업들은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시킬 수 없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한국의 바이오 생산 시설 없이는 신약을 대량 생산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는 고성능 배터리와 정밀 부품 없이는 우주선을 발사할 수 없었죠.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단순히 생산 국가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이미 혁신 국가로 변모했던 거죠. 한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은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 기술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협력하지 않으면 미래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었죠. 잠시 고민하던 미국은 결국 독자적인 역량 강화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분야들에서 자체적인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미국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특히 바이오 산업에서 미국이 마주한 도전은 예상보다 훨씬 컸고 결국 그들은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스턴 바이오테크 허브에 위치한 한 제약사의 회의실. 최고 경영자는 방금 받은 보고서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회사는 혁신적인 mRNA 기반 암 치료제를 개발했지만 대량 생산 단계에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상태였죠. 우리는 훌륭한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환자들에게 전달할 수 없어요. 최고운 영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 시설은 가동률이 이미 최대치에 도달했고 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품질 관리 문제도 심각하죠. 이것은 단지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바이오테크 산업 전체가 직면한 위기였어요.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인재들을 보유해 혁신적인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는 탁월했지만 이를 대량 생산하는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죠. 사실 해결책은 하나뿐입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미국 제약업계는 자국 내 생산을 고수하려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의약품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죠. 품질은 더 높고 비용은 더 낮으며 생산 속도는 더 빠른 상황에서 선택지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들의 한 개 공장이 미국 전체 생산 능력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글로벌 사업 담당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최첨단 시설을 보유하고 있죠. 그들은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품질을 더 향상시키는 기술까지 개발했습니다. 이는 단지 생산 용량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제조 공정 중 하나로 고도의 기술력과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수십 년간 정밀 제조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이오 산업에 성공적으로 적용했고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었죠.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에서 익힌 초정밀 제조 기술을 바이오 분야에 접목했습니다. 한 미국 바이오테크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사실 생명공학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많아요. 두 분야 모두 나노미터 수준의 정밀도와 완벽한 무균 환경, 그리고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죠. 한국은 반도체 제조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고 이 경험을 바이오 분야로 성공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결국 이 제약사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었죠.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제약사들이 한국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명 바이오테크 CEO의 인터뷰는 상황을 잘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는 신약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생산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요소입니다. 미국 내 일부에서는 이런 의존성에 우려를 표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바이오 산업에서 한국의 중요성은 단순한 생산 능력을 넘어서 미래 의약품 개발의 방향성까지 좌우하게 되었죠. 미국이 개발한 혁신적인 의약품들이 한국의 생산 기술을 통해 전 세계 환자들에게 전달되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은 점차 한국을 기술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바이오 산업에서 시작하여 다른 분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미래 산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선도자로 미국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미국 제약사 CEO들의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었죠. 바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였습니다. 이곳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바이오 산업 지도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세계 제약 산업의 심장부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 대형 제약사의 CEO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는 우리 회사의 미래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이제 송도는 물론 오송과 대전의 바이오 클러스터까지 미국 제약사 관계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죠. 그 결과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대형 계약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 최대 바이오텍 기업과 5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뉴스는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계약의 성격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위탁 생산 계약이 대부분이었으나 이제는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 라이센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을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닌 기술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약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한 미국 바이오테크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산 과정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약물의 효능과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들이 미국 기업들의 신약 개발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바이오 의약품들은 이제 전 세계 병원과 약국으로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최첨단 mRNA 백신, 항체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들이 한국의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어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구조가 자리 잡았죠. 사실상 바이오 의약품 공급망의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 미국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미래는 한국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이오 제조업의 미국 복귀를 시도했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죠. 미국 내 생산 인프라를 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투자와 오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바이오 협력을 미국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것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였죠. 미국과 한국 간 공식적인 바이오 동맹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정부 차원의 지원과 규제 조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협력은 단순히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국가는 팬데믹 대응, 바이오 안보, 첨단 의료 기술 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죠. 한국은 이제 미국의 글로벌 보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은 바이오 산업을 넘어 우주 산업으로까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로켓 발사를 앞두고 엔지니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로켓은 국제우주정거장에 보급품을 전달하고 새로운 실험 장비를 설치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죠. 하지만 발사 직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배터리 시스템에 이상이 감지됐습니다. 엔지니어의 보고에 관제실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체 부품이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즉시 구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연락해보세요. 최고 기술 책임자가 지시했습니다. 그들의 배터리만이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미국 우주 산업이 직면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우주 산업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핵심 부품과 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숨겨져 있었죠. 우주 탐사, 위성 인터넷, 군사위성 개발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한 고위 관계자가 의회 청문회에서 설명했습니다. 초경량 고효율 배터리,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정밀 부품, 그리고 초고성능 반도체와 컴퓨팅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세 분야 모두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철저한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의 우주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과 부품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위성과 우주선에 사용되는 초경량 배터리는 거의 전적으로 한국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우리보다 최소 5년에서 7년 앞서 있습니다.
미 에너지부의 보고서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배터리는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보다 무게는 30% 가볍고 용량은 40% 높으며 극한의 온도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우주 탐사에는 이런 성능이 필수적입니다. 정밀 부품 분야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정밀기계 기업들은 나노미터 수준의 정확도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품들은 우주에서 10년 이상 오작동 없이 작동해야 하는 위성과 탐사선에 필수적이었죠. 우리는 처음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비공개 회의에서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 없이는 우주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군사위성 분야에서 이 의존성은 국가 안보 차원의 우려로 발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위성들은 적국의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고 전 세계 군사 작전을 조율하는 핵심 인프라였으니까요. 이 위성들의 핵심 부품이 한국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은 미 국방부 내에서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생산에서 쌓은 초정밀 제조 노하우를 우주 부품 생산에 성공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들의 부품은 방사선에 강하고 극한의 온도 변화를 견디며 거의 완벽한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이런 품질은 우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미국이 직면한 딜레마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전략적 취약점이 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자체 개발에 나서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죠. 우리가 한국 수준의 배터리와 부품을 자체 생산하려면 최소 10년과 수천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나사의 분석은 명확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그램, 화성 탐사 로버 등 미국의 야심찬 우주 프로젝트들은 모두 한국의 기술과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한 미 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우리의 우주 개발 프로그램은 한국에 의해 가능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제 미국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국 내 기술력도 높여야 했죠. 그리고 이는 미국과 한국 간 우주 산업 협력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테슬라 본사 일론 머스크는 경영진과의 회의에서 강조했습니다. 미국 로켓에는 최고 성능의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기술만이 우리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미국의 거의 모든 우주 관련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배터리 분야였습니다. 이 배터리들은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에서부터 화성을 탐사하는 로봇까지 미국 우주 프로그램 전반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배터리는 영하 170도에서 영상 120도까지의 극한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의 기술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또한 방사선 차폐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우주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수년간 작동할 수 있죠.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는 부품은 거의 완벽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미국 항공우주 전문가의 평가였습니다. 불량률이 100만 개당 1개 미만으로 이는 우주 산업에서 결정적인 경쟁력입니다. 우주에서는 작은 결함 하나가 수십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망칠 수 있으니까요. 통신 장비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약진은 두드러졌습니다. 위성 간 통신, 위성과 지구 간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고성능 통신 장비들이 한국에서 개발되어 미국의 위성들에 탑재되고 있었죠. 이 장비들은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고속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처음에는 우려를 표했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이고 전략적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우주 기술 협력은 이제 미국 우주 전략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미 국가안보회의의 내부 메모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죠. 미국이 미래의 핵심으로 지목한 AI, 바이오, 우주 산업 모두에서 한국의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마침내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닌 세계의 미래 산업의 중심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반도체를 넘어 AI, 바이오, 우주 산업까지 한국이 선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빠른 추격자로 인식되었고 종종 샌드위치 신세라는 표현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려운 입지에 놓여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 많은 분야에서 유일무이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이 이 세 분야를 융합하는 새로운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AI와 바이오를 결합한 정밀 의료 기술,
우주 탐사와 반도체 기술을 접목한 우주 컴퓨팅 시스템, 바이오와 우주 기술을 통합한 장기간 우주 비행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죠. 한국의 강점은 이런 융합혁신 능력에 있습니다. 한 글로벌 기술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다양한 첨단 기술을 통합해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은 한국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입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했고, 서울은 동양의 실리콘밸리를 넘어 글로벌 테크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 세계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모여들었고, 국제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죠. 한국 정부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 글로벌 혁신 리더십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핵심은 기술 개발을 넘어 글로벌 기술 표준을 주도하고 국제 협력의 중심축이 되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국가가 아닌 산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한국 문화와 기술력의 융합이었습니다. K-팝, K-드라마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는 한국의 기술력과 결합해 더욱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형성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이제 단순한 제품 생산지가 아닌 최고의 품질과 혁신을 상징하는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죠. 하지만 이런 성공 속에서도 한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의 전략적 포지셔닝,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었죠. 미래학자들은 한국의 다음 단계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뿐만 아니라 글로벌 의제를 설정하는 국가로 성장해야 합니다. 한 미래학자의 제언이었습니다. 기후 변화, 우주 거버넌스, 바이오 윤리 등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이슈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한국 앞에는 새로운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이끄는 대한민국을 만들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도체를 넘어 AI, 바이오, 우주 산업까지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이제 우리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